사극, 드라마나 영화들 이런 거 보면 참 왕은 부인이 많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 어렸을 때 한 번쯤 다 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정치적 그리고 왕의 개인적 등등의 이유로 유지되던 왕의 이런 수많은 부인들, 그럼 이 왕의 부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뽑히게 됐을까요? 그리고 세자 때는 막 거의 초등학교 고학년 이랬을 텐데 걔네는 어떻게 첫날 밤을 지내게 됐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1급빔의 왕의 여자 오디션 간택령과 첫날 밤 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왕의 여자 참 뭔가 신성스럽고 하늘이 정해줬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의 단어인데, 요게 사실 별거 없이 왕실에서 특정한 기준들을 정해두고 전국에 있는 여자들을 상대로 선별하였다고 합니다. 그 오디션의 이름이 바로 간택이었고 정부에서 이를 공표하는 것을 바로 간택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지금처럼 SNS가 있길 해, 뭐 TV가 있길 해, 그냥 왕실 사람들이 전국에 그 이쁘고 참한 처자들 좀 모아서 알려주셔봐, 내 중매로 시집가면 이거 인생 역전 그냥 한순간이야 하며 발로 뛰었던 오디션이었는데요. 아니 그럼 옛날엔 다들 저렇게 했지 싶은 이 오디션은 조선시대 때 딱 만들어진 오디션입니다. 그니까 그보다 더 전인 뭐 신라시대, 고려시대 이런 거조차 없었다 이거지. 실제로 간택은 태종 때 부마 선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때는 태종이 자신의 딸 정신옹주를 시집 보내기 위해 아주 고민을 하던 때였습니다. 고민 끝에 태종은 이속이라는 자에게 혼인 의사를 밝혔는데, 이 이속이라는 미친놈이 미친 짓을 해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제 아들을 몸종의 딸에게 장가를 보내겠습니까? 제 아들 놈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뭐 상대가 정영주라면 뭐 살아있을 수도 있고 말입죠. 묘지라를 한 것이죠. 이 말이 나온 배경을 이렇게 딱 보면은 시집을 가야 하는 이 정신옹주의 어머니가 원경 왕후로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의 눈에 들어가서 뭐 후궁까지 올라온 그런 신데렐라 이야기였던 거지. 그와는 반대로 이 정영주의 엄마는 이제 명문가의 귀한 딸로 자란 후궁이었기 때문에 이런 막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몸종 딸에게 줄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귀족집 아니면 아예 받지도 않겠다, 이거 왕이든 뭐든 이런 말인 거지. 아니 근데 상대를 봐가면서 지랄을 해야지. 상대는 자기 형제도 모조리 다 쓸고 왕까지 된 태종이라고. 꼭지 그냥 5바퀴 마구 돌아버린 태종은 아니 저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야 저 개새끼 저거 그냥 매달아가지고 곤장 100대를 때려버려. 그냥 허리 다 뽀사버리게.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걔 돈도 그냥 다 가져와. 세금으로 다 써버리게. 그리고 그 다음은 그냥 뭐가 좋을까? 노비로 던져버려. 평생 몸종으로 나가서 하려고. 어휴. 자 그럼 이러고 끝났냐? 에이 태종이 그럴 정도의 위인이 아니죠. 야야 안되겠다. 그냥 쟤뿐만 아니라 제 친척의 6촌 아니 8촌까지 그냥 다 똑같이 재산 몰수하고 노비로 던져버려라. 그냥 이속의 집안을 뽀사버립니다. 이 레전드급 사건 이후에 태종은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기존과는 다른 선발 오디션 방식을 새로 만들게 되는데, 야야 안되겠어, 우리 그냥 우리 왕실만 쓸 수 있는 결혼 제도를 하나 만들자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간택령 제도였죠. 근데 또 그럴만 했던 게 이전까지의 방식은 별거 없이 왕의 엄마가 나는 쪽이죠. 저 아이가 마음에 드는구나, 쟤랑 결혼하거라 하면 그냥 결혼을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왕의 엄마의 힘이 너무 세졌고 이는 또 여러가지 문제를 낳았기 때문에 태종이 이를 없앴던 것이죠. 그럼 이 태종이 만든 간택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일단 왕실에서 간택을 시작하거라 라고 하면 전국의 결혼이 금지됩니다. 우리 백성 여러분들 오늘부터 양반 평민 할 것 없이 간택 끝날 때까지 결혼하면 다 뒤져요 라고 했던 거지. 이렇게 금혼령이 떨어지고 나면 봉당령이 내려지는데, 이 봉당령이 뭐냐, 쉽게 말해서 전국 사대부 가문,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명문 중에 명문으로 손꼽히는 가문에서 자기 가문의 처녀들, 그 처녀들의 사주 그리고 집안 내력 이런 것들을 신고서에 작성하여 나라에 올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 그럼 이거 전국에서 다 올라오는데 너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다 골라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실 텐데, 사실 사대부 그것도 명문 중에 명문에서 뽑았다 보니까 많아봤자 3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진짜 전설 중에서도 전설급으로 뽑았던 거지. 그리고 이게 사실 또 정치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윗선에서 몰래 내정하고 심사를 진행했던 역사도 많았다고 하니까 뭐 저런 걸로 문제가 되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디션 하지만 결국 그냥 정략 결혼이었던 거지. 실제로 조선시대 후기 노론 계열에서는 왕실에서 결혼해서 권력을 오랜 기간 늘리기도 했었는데, 그 수준이 조선 후기의 왕비계보를 보면 노론 집안의 딸이 아닌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하죠. 참 이 간택 하나만 해도 비리가 투성이었던 거예요 이게. 자 그럼 혹시나 내정자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때는 지원자가 많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뽑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넉넉치 않은 선비의 집안에서는 의복, 가마부터 시작해서 유모 등 수행원의 복장까지 마련을 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즉 돈이 없어서 이 신고서를 올리는 것을 망설였다고들 하죠. 그렇게 아무리 왕실이라도 딸을 보내기 싫어서 이제 우리 딸 아직 결혼할 나이도 아닙니다 하거나 그냥 간택 전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 대체로 어느 시대에나 간택 심사에 모이는 인원은 30명 안팎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고, 어쩔
때는 그마저도 모이지 않아서 간택 자체가 무기한 연기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찌어찌 30명 정도 모이게 된 후보들은 1차 초간택, 2차 재간택, 3차 3간택이라고 해서 총 3번에 걸친 면접을 보아야 했는데요. 이 1차, 2차, 3차에서는 무엇을 심사하느냐? 첫 번째, 이 초간택에선 당연히 이 외모 검사. 명색이 왕인데 적어도 조선 팔도에서 얼굴로는 1등 가는 애를 데려왔어야 될 거 아니야. 못생긴 애랑 결혼할 수도 없잖아. 보여지는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역사를 보면 너무 가슴이 커서 탈락, 미간이 좁아서 탈락 등등 갖가지 이유로 탈락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실 뭐 요런 이유도 있었고, 왕실에 들어오는 여자이다 보니까 외모, 기품, 인품 등등 예절 등등 다 중요했었고, 이 부분에서 그것을 모두 파악하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외모, 품행, 예절 등을 초간택에서 심사해 5명에서 7명의 후보가 남게 되고, 아무튼 이들만이 2차 재간택을 진행합니다. 2차에서는 이제 식사 예절을 봤다고 하는데, 뭐 비교적 간단하게 그냥 뽑히면 같이 지낼 왕실 어르신들과 직접 식사를 같이 하며 식사 예절을 심사했다고 합니다. 요때 젓가락질 잘못하면 그냥 인생 오디션 광탈했던 거지. 그렇게 젓가락질 오디션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3차 3간택이 이어지는데, 이 3간택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본향 형식상이었던 1차, 2차와는 달리 3차는 정말 실질적인 왕족과 단독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겁나 빡셌던 게, 만약 합격을 한다고 가정하면 미래의 자기 시누이, 시어머니 이런 사람들과 하는 마지막 압박 면접이었다 보니까 떨림의 정도가 이 세상 수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의 압박 면접인데 얼마나 빡셌겠어. 진짜 역대급 질문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뭐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 3차까지 통과한 마지막 1위는 세자빈이 되게 되는데요. 그 세자빈은 간택이 끝난 이후 본가로 귀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왕실의 특별교육을 받기 위해서 약 50일간의 수업을 받기 때문이죠. 뭐 그냥 간단하게 세자빈 튜토리얼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그렇게 튜토리얼이 끝나면 곧바로 메인 이벤트 혼례식이 시작이 됐는데, 이 날짜도 아무렇게나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 혼례식 날짜 또한 이 왕실에서 하나하나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아들을 임신할 수 있는 날짜, 임신의 모든 것을 담았다는 역서에 따라서 아들을 임신할 수 있는 날짜에 맞춰서 결혼일을 잡았다는 것이죠. 자, 이 혼례날을 잡는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결혼을 하면 바로 다음날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이게 참 첫날 밤에 그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 거사를 치르는데 필요한 이 정보들이 그 어린 세자와 세자빈에겐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식 날짜로 뭐 아들이 생기는 날로 하면 뭐해? 이 맨들지를 못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왕실도 다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어디서 하고 있었는지 참. 이를 준비하는 방법을 마련해뒀다고 합니다. 바로 첫날 밤 전에 특급 가위를 붙여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세자에겐 가까운 환관들이, 그리고 이 세자빈 쪽엔 궁녀와 본가에서 같이 온 유모가 알려주는 방식이었죠. 그걸 또 가르치는 방식이 좀 웃겼는데, 다양한 그림, 글들을 보며 수업을 해주었고, 실제로 자세까지 흉내를 내며 앞에서 교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훨씬 맞는 방향으로 잘 했던 것 같네요. 우리나라 이 성교육들 진짜 싹 다 갈아엎어야 돼요. 뭐 어쨌든 이 성교육들을 마친 두 남녀는 방으로 입장하게 되는데, 그럼 그냥 둘이 이 쿵덕쿵덕쿵 쿵덕쿵덕쿵덕쿵 뭐 이렇게 하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일단 목욕부터 하고 손톱 발톱 정리를 하고, 진짜 다 벗은 완전한 나체 상태로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잣 같은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제조상궁이라는, 아니 이름도 제조야. 뭘 제조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 제조상궁의 명령에 따라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진짜 아주 사소하고 자세하게 모든 절차를 감독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는 세자빈 마마가 잘 못 느끼시옵니다. 자세를 바꾸시옵소서. 있제나 그 자세는 임신이 되지 않사옵니다. 요랬다는 거야. 근데 물론 바로 옆에서 알려주는 건 아니었고, 옆방에서 작은 구멍으로 엿보면서 말해줬다고 합니다. 아니 스바, 근데 이게 옆이고 방이고 그냥 이게 되는 거냐고, 누가 보고 있는데 이게 참.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몇몇 왕들은 후궁까지 간택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저러는데 누가 저거를 하고 싶겠냐고. 자, 그럼 간택령 같은 게 없어서 마음대로 연애할 수 있는 오늘날에 감사하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